겉에서는 똑바로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주 똑바른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코 안에서 계속 썩은 냄새가 나게 되는 것이죠. 안녕하세요. 환자를 최우선적으로 생각하는 성형외과 전문의 김한조라고 합니다. 오늘은 코 수술 관련해서 비염 수술. 비염이라는 것은 사실 굉장히 넓은 의미를 포함합니다. 코 안에 나는 염증을 전체적으로 비염이라고 우리가 통틀어서 얘기를 하죠. 근데 비염의 원인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우리가 피부를 계속 이렇게 비비게 되면 물이 형성되지는 않죠. 근데 점막 조직, 우리가 얘기하는 입술, 이런 것은 점막 조직이라고 합니다. 점막 조직은 마찰을 하게 되면 물이 나게 됩니다. 입술 조직, 우리 입술을 계속 비비게 되면 물이 나게 되죠. 점액이 나오게 됩니다. 코 안에도 점막 조직으로 형성이 돼 있어요. 점막 조직은 두 개가 맞닥뜨리게 되면 그 자극 때문에 이제 물이 형성이 되는 것인데, 일반적으로 환자들이 얘기하는 비염은 대개는 알러지성 비염입니다. 그래서 공기의 어떤 유해한 물질들, 먼지 때문에 자극이 돼서 물이 나오게 되는 경우가 알러지성 비염인데, 이제 대개 이비인후과 가서 이제 몇 가지 테스트를 해보면 알러지성 비염인지 아닌지는 바로 나오게 됩니다. 근데 저희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그런 알러지성 비염이 아니라 해부학적인 어떤 모양 때문에 나타나는 비염은 수술적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알러지성 비염은 이비인후과에서 약물로 치료하시면 되고, 또 부비동이라고 하는 것은 상악동, 얼굴뼈가 있으면 광대뼈하고 위턱뼈, 아래턱뼈가 있는데, 아래턱뼈에는 공기주머니가 있습니다. 그 공기주머니에서 공기가 이렇게 충분히 차 있어야 되는데 그 안에 있는 점막이 계속 붓게 되면은 거기서 이제 물이 코로 나오면서 이제 비염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이 축농증 부비동염은 사실 이렇게 많은 환자들에서 있는 증상은 아니고요. 대개는 비중적 만곡증 때문에, 또 한 가지는 하비갑계 비대증이라는 것 때문에 비염 증상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운데 비중격이 있죠. 대개는 겉에서는 똑바로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속으로 들어가면 휘어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주 똑바른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CT를 통해서나 또 있는 저희 병원에 있는 내시경을 통해서 코가 막힌 증상이 있는 사람은 이제 판단을 하게 되는 거죠. 비중격이 예를 들어 똑바로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옆으로 휘어졌다고 칠게요. 근데 이 비중격 옆에는 하비갑계라고 하는 덩어리 조직이 있습니다. 우리가 코를 막고 입으로 숨을 쉬게 되면 공기가 굉장히 건조하죠. 그래서 폐가 이제 마르게 됩니다. 그래서 코로 숨을 쉴 때 이 하비갑계, 중비갑계라는 이 비갑계의 기능은 뭐냐면 공기 중에 가슴 역할을 해주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비갑계 덩어리가 이렇게 크게 두 개가 있어요. 내 비중격이 이렇게 휘어져 있다고 봅시다. 그럼 이 비중격은 여기서 이 하비갑계하고 맞닥뜨려서 여기서 계속 물이 나오게 되고 콧물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비중격 성형술을 통해서 비중격을 바르게 잡게 되면 이쪽 부위에 공기는 통하게 되면서 이 점막과 이 점막이 안 닿게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는 공간이 남아있다가 이 비중격이 이렇게 맞게 되면 이제는 이쪽 공간에 비갑계가 닿게 되기 때문에 이쪽에서도 비염이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중격 만곡중 수술을 할 때는 항상 양쪽 하비갑계를 정확히 체크하고 수술하는 게 원칙적으로 맞습니다. 비중격이 휜 것을 바로잡았을 때 내가 있는 하비갑계가 걸리지 않을 정도라고 한다면 하비갑계 수술을 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요. 많이 걸려서 커져 있다. 그럼 하비갑계를 줄이거나 뼈를 바깥쪽으로 빼고 하비갑계 축소술을 해야 될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런 고민에 빠질 수 있죠. 이거를 성형외과에서 모양적인 걸 수술하고 이비인후과에서 기능적인 걸 수술해야 되느냐? 아니면 성형외과에서 다 하느냐? 이비인후과에서 다 하느냐? 이건 결국은 환자분의 판단에 맡기게 됩니다. 미용적인 것을 훨씬 잘할 수 있는 거는 당연히 성형외과 의사가 더 잘할 수 있겠고요. 기능적인 거를 잘할 수 있는 것은 이비인후과 의사가 더 잘할 수 있겠죠. 근데 예를 들어서 기능적인 부분 수술이 굉장히 까다로운 수술이라고 한다면 하비갑계 수술을 하는 것도 이비인후과 의사에서 하는 게 맞겠지만, 사실 수술적인 테크닉에서 하비갑계 축소술은 그렇게 어려운 수술은 아닙니다. 단 하비갑계 수술의 가장 큰 문제는 재발률이 높다는 것이죠. 재발률이 높기 때문에 항상 조금 덜 해야 된다. 과하게 하려고 굉장히 하비갑계 축소를 많이 하다 보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엠티 노즈 심드롬을 해서 코가 텅 빈 것 같은 느낌이 드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고요. 또 점막 자체를 너무 과하게 지지다 보면
atrophic rhinitis, 위축성 비염이라고 해서 점막 조직이 너무 위축이 되면서 거기가 건조해지고 딱지가 되면서 코 안에서 계속 썩은 냄새가 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서 최대한 재발이 잘 된다 하더라도 일단 이 부작용이 생기지 않는 방법으로 수술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이건 어쨌든 여러분들이 판단할 문제고요. 코가 막히거나 휜 부분 환자들이 있으면 코성형 수술을 할 때 항상 비중격 망곡과 하비갑계를 체크하는 것을 좋다고 생각합니다. 코 수술하고 나서 코가 막히거나 비염 증상이 더 심해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까요. 감사합니다.